짧게 끊어서 할게요.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삼각함수 그래프. 자, 얘는 대칭성과 주기성을 무조건 내게 돼 있습니다. 고의 같은 경우에는 14일인가 모의고사가 아닌가? 언제지? 다음 주에 있죠. 무조건 나올 거야. 대형 문제 2개,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래프 2개. 보통 이제 2개 나와요. 고3들은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이제 2개가 나온 적은 없고 하나 정도 나오는데 나왔다 하면 엄청 어렵거나 또 엄청 쉽거나 그래.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그냥 약간 편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능에서는 냈다 하면 얘를 무조건 담아서 내요. 근데 그 담아서 내는 이제 기법도 점점 또 진화를 하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72번은 그림만 그냥 살짝 봐. 뭐 어렵지 않으니 하나만. 이 그림이 딱 등장을 하면 먼저 머릿속에서 뭐가 이제 들어와야 되냐면, 자, 여기에 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만나는 점 A, B, C. 주기성, 대칭성. 네, 이만큼이 주기성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 반땡 하면은 여기도 주기성이고, 그죠? 주기성이 딱히 어렵지 않지? 그만큼 주기성.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보이면 좋아요. 물론 이제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지. 자, 이 상태고, 넓이가 2랑 1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된 삼각형 면적과 이렇게 된 삼각형 면적이 2대 1이니까 이 길이 B가 여기가 2개, 여기가 2개, 여기가 1개. 이런 정도 될 겁니다. 아니면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다 조각조각을 내요.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면 이게 2개, 여기도 2개, 이렇게 비율적으로 얘를 조각을 내서 보시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은 쉽게 간파가 돼요. 그림을 좀 엉성하게 그려갖고 비율이 좀 안 맞는데 그림에다가 선을 잘 그려갖고 해보시면은 A좌표만 구하면 돼요. A좌표가 3분의 2가 뜨면 됩니다. 3분의 2. 주기가 4지. 주기가 4. 그래서 요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를 4를 6개로 나눠. 그래서 3분의 2가 딱 뜨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돼요. 쉽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73번도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했어요. 여기에도 탄젠트에 대해서 주기성하고 대칭성이 보이면 된다. 이거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74번은 주기성, 대칭성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갔지. 기출문제 클래스가 있고, 한 개는 한번 봅시다. 75번 한번 봅시다. 자, fx가 a에 탄젠트 6분의 8x. 주기가 고정이 되어 있네요. 주기가 2개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탄젠트를 한번 그려봅시다. 탄젠트 함수가 자, 이 정도 그려지고 그 다음에 y는 2루트 3과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좀 끼워 맞출게요. 이게 나는 결과를 알고 있어서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게 안 되는데 이 정도 합시다. 자, 이게 2루트 3이야. 2루트 3을 만난 점이 A, B. 자, 여기에서 바로 보여야 되는 건 주기성. 그냥 어렵지 않지? 6이 아니고 주기성. 그 다음에 문제 잘 봐야 돼. 곡선 y는 fx 위에 4사보면 여기에 4사보면이고 아래쪽에 점씨 곡선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C야. 여기 잘못 읽으면 이상하게 있습니다. fx를 건너뛰고 4사보면에 대해서 그렇게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난독증 없애시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
자, 정삼각형이면은 이제 자, 이러고 나면은 일단 정삼각형의 성질이나 이런 걸 모르진 않지. 여기가 3에 여기가 3이면 3루트 3이고 여기가 2루트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아, 이러고 났더니 y좌표는 알겠는데 x좌표가 지금 없어. 그럼 이제 뭐 x좌표를 세팅을 하는 거야. 모르니 여기 그냥 세타, x 뭐 그냥 아무거나 해. 자, f에다가 세타를 집어넣어요. a의 탄젠트 6분의 파이 세타가 2루트 3이야. 자, 그 다음에 3만큼 평행 이동해. 아, 3만큼 평행 이동이 아니고 3만큼 가고 여기다가 내려오면은 f 안에 세타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이제 a의 탄젠트 6분의 파이의 세타 더하기 3. 자, 요거는 이제 세타와 a에 대한 미지수 두 개짜리에 대한 식이니까 잘 풀면은 풀리게 돼 있어요. 별거 없지? 이게 삼각함수가 됐든 지수론구 함수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주2에서 다루고 있는 다항함수가 됐든 x좌표, y좌표로 했든 이걸 해석하기라 그래. 근데 해석하기 위해서는 x좌표, y좌표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y좌표, 관찰, x좌표를 세팅해야 되나? 반대가 될 수도 있어. x좌표를 놓고 y좌표를 비교해야 되나? 이런 것만 조금 고민하면 당연히 보일 겁니다. 이게 역수가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약간 센스가 있으면 이걸 두 개로 곱하면은 풀기가 좀 편해집니다.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 3분의 2분의 파이잖아. 탄젠트가 역수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자, 이제 조금 독특한 대칭성을 한번 76번 한번 봅시다. 그림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아니, 여기 무슨 대칭성이 있습니까?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그리지? 원을 일단 그리고, 여기가 A, AB가 지름의 문제 읽어보면, 원의 중심이 4분의 3이고, X축 위에 중심이 2고, 그 다음에 A가 여기서 조금 비껴져 있는 상황에서 사인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여기를 지나 여기 넘어갔다가 어떻게 해야 돼? 모양이 예뻐야 되는데 여기를 좀 망했네.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로 싸서 해야지. 된 것 같아. 됐지? 아니, 아무리 봐도 뭐, 여기 가운데다 이거 삐껴서 만나고, 그 대칭성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대칭성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봐야 돼. 문제를 풀 때 그래야 돼. 왜냐면, 삼각함수 그래프는 대칭성, 주기성을 무조건 내게 돼 있거든? 이 안에서는 대칭성은 뭐 기껏해야 뭐 모양에 대한 대칭성 정도가 될 텐데 볼게. A랑 B랑 만났어. 자, 이게 안 보이면 이런 과정으로 가면 돼요. 자, 높이가 같아. 여기가 그치? 그치? 그러고 나서 여기도 그려야 돼. 이렇게. 당연히 뭐 사인 함수는 이렇게 같은 높이에 대해서 자르면 여기랑 여기가 모양이 대칭이 되죠. 당연하게.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거의 높이를 각도로 이렇게 갖도록 하면 요 모양과 요 모양과 요 모양과 요 모양은 동일해. 이게 뭐 회전시키고 대칭시키면 같아지잖아. 모양이. 됐지? 네, 그런 이유로 여기 요만큼 하고 요만큼은 같게 보여야 돼요. 당연하게도 같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좌표 세팅하고 이제 문제 푸는 거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팅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대칭성이 안 보이면 못 풀어.
맞는 거고 77번은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딱 눈에 보이니까 되고 잘 안 보이는 거를 하나만 해봅시다. 81번 볼게요. 81번 보면 이제 뭐 사인, 코사인이 뭐 섞여 있잖아. 여기에도 같은 모양이 숨겨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인, 코사인 만나는 걸로 한번 볼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감각적으로 탁 하고, 당연히 대칭성이 보이지? 라고 생각하면은 딱히 고민 안 할 때, 공부할 때. 그런 사람들은 약간 도형을 잘하듯이 아니면 확률 통계를 잘하듯이 이쪽을 잘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당연하게 대칭성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봐야 돼. 사인 함수랑 한 주기만 합시다. 일단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리네. 완벽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사인 함수예요. 왜 이러지? 자, 이렇게. 비가 와서 그래, 비가 와서. 됐고, 공개를 예쁘게 살짝 나누고,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함수를 그릴 거야. 코사인 함수를 그립니다. 자, 요 모양과 요 모양은 같아요. 같게 보여야 돼. 같게 보이지? 전혀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면 절대값으로 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 그리고 코사인 함수를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으로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 모양하고 지금 대칭 시켜서 올린 거니까 여기 이 모양을 대칭시킨 게 이거죠. 당연히 이거랑 높이 같을 거고 얘네들이 지금 다 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도 그리고 얘도 모양이 같게 느껴져야 돼. 안 어렵지? 이 정도가 보여야 돼. 문제 풀 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은 이제 사인 x, 코사인 x처럼 이 앞에 붙은 상수가 1인 걸로 가는데 코사인 x를 둘 중에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어. 코사인을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한 게 사인 x랑 코사인 x였으면 얘를 사인 x의 관계와 얘를 2분의 1 코사인 x, 코사인 x를 축소시켜서 요런 애를 해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되고 흰색 함수하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으로 합시다. 여기 약간 이제 찌그러져 보이는데 이렇게 된 모양하고 이쪽에 있죠. 이렇게 된 얘가 같은 모양으로 보여야 돼. 이 정도 되겠지 이제.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게 안 보이면 좀 그림도 많이 그리고 미술 실력을 올려야 되나? 많이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이제 81번에 그림이 되게 복잡한데 이 문제를 얘를 찾아내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사인 x 그 다음에 아니네 이게 k 사인 x고 코사인 x가 1이 기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가 됐고 여기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여기서 직선을 만들면 이렇게 여기 C 나오는데, 자 다시 여기랑 여기랑 모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인 함수랑 코사인의 관계가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직선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높이가 같은 거고. 이게 이제 문제에서 이제 비율이 나오거든. 이게 뭐 3대 1 이렇게 되는데 얘 간격이 다 같거든요.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다. 아무리 분류하고도 안 보여 처음에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나왔을 때는 그냥 대칭성과 주기성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내는 게 빨라요. 그냥 무조건 찾아. 있어 무조건. 그걸 안 내면은 문제를 왜 내는지 모르는 그냥 의도 없는 문제가 돼.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요소를 무조건 넣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이면 그 다음에 이제 좌표 세팅은 별거 아닌 거야. 그렇죠? 넉넉하지 않은 관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자, 일단 쭉 넘어갑시다. 이 도형 문제도 좀 풀어야 돼서 그냥 쭉 넘어가서 도형으로 가자. 자, 도형에서도 일단 우선순위로 앞쪽은 좀 쉽고, 그리고 뭐 그냥 108번 이런 거는 이제 각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계속 하던 모양이고 109번도 우리 했고, 그 다음에 이리걸 생각하면 한 번 잡고 가야 되는데, 자 그래도 우리 했던 거 기준으로 113번 한번 봅시다. 113번 113번 한번 보면 했던 도형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도형이 있죠. 오늘 했던 모양이야. 오늘 이거 했잖아.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해서 여기를 세타로 놓고 왼쪽에서 코사인 한 번, 오른쪽에서 코사인 한 번, 이렇게 돌려서 푸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113번처럼 원이 두 개만 들어가도 몹시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수능에서는 이런 스타일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 교육청 문제라서 이건 이제 2학년들 같은 경우 다음 주에 나오는 모의고사의 이런 스타일은 그냥 100% 유형이에요. 100%. 이런 문제 두 개 중에 하나는 이런 거, 하나는 도형이 조금 더 어려운 거. 자, 그림을 자신이 없어. 그냥 삼각형만 그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D. CD의 길이는 2루트 7로 나와 있어요. 2루트 7. 그 다음에 BDA가 BDA. 여기 있지. 여기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외접원에 관지는 비율이 작은 원과 큰 원이 있는데 이게 4대 3이래. 자, 일단 외접원. 그러니까 도형으로 치면 도형이 두 개가 나왔는데 큰 원과 작은 원. 그러니까. 자, 일단 이렇게 그려줬는데 지금 도형이 크게 보면은 이제 큰 원, 작은 원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공통. 이제 어제 했던 문제야. 공통 길이, 공통 각. 얘네를 찾아내면은 제일 좋습니다. 작은 원과 큰 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이 있어요. 그 현이 A, B거든. 그림 한번 보게 보면은 A, B가 공통으로 걸려 있어 같이.
공통현에 대해서 각 C를, 세타를, 얘네를 작업을 해도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그냥 쉽게 보면, 이건 공통 길이를 작업한 거고, 여기 A라고 하는 각이 이렇게 원이 들어가는 작은 원에도 걸려있고, 큰 원에도 동시에 걸려있습니다. 공통 각이 A야. 그럼 뭘 써도 돼. 뭘 써도 되는데, 공통 각으로 가봅시다. 그럼 작은 원에서 sin A분의, 여기죠. BD가 2R1, 1이 큰 거구나. 1이 큰 거구나. 2가 되고, 그 다음에 큰 원 기준으로 sin A분의, 이게 되겠죠. BC가 2R1. 근데 이거의 비율이 4대 3이 돼요. 4대 3. sin A는 똑같고, 이건 똑같고, 그러면은, DB를 알려준 거예요.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여기가 3K, 4K.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공통 요소를 타면, 이제 도형의 관계가 나와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사이버픽 쓰지 마시고,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각이 좋은지 길이가 좋은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들어가시면 되고, 똑같아 그러면. 그리고 왼쪽에서 코사인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끝나네. 코사인 제곱이 한 번이면 끝나죠. 여기 길이가 나와 있고, 여기는 파이 빼기 세트하고, 이렇게 코사인 제곱이 한 번 해버리면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K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자신 있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 해야 되는데, 아쉽다. 자, 조금 다른 스타일을 두 개 정도 해볼게. 118번으로 가봅시다. 아마 여름방학 때 수업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길이 작업과 항상 각의 작업이 있어요. 근데 각 작업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가. 이 길이하고 그냥 어찌 막 구하고 코사인 제곱을 체크하고 하면은 너희들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각을 작업을 하면은 좀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명령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명령어 중에 내적 원, 그 다음에 외적 원. 지금 118번 같은 경우에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고, 원이 있고, 여기 삼각형이, 여기가 B, C, 여기가 외적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A가 있고, 여기에 내적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일단 A, B가 5고, B, A, C가 8이고, 자, A, B, C에 내접하는 원과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 내접원, 외접원.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주고, 여기에서 이제 수학적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세요라는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나오면은, 이때, 동일해. 이때 다 길이하고, 각에 대한 요소를 생각을 해내면 좀 명확해져요. 자, 내접원 갑시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내접원이야. 삼각형이 있고 원이 속에 들어가요. 자, 길이 요소부터 생각합시다. 접했으니 여기 길이 같아. 자, 길이 요소들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보조선을 이렇게 그으면 합동인 삼각형이 수직, 요거는 각이라서 하시면 수직 나오고, 합동, 여기도 이제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길이 같아져. 이런 이제 성질들을 길이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내접원에 대한 성질을 다 떠올리려고 하면 잘 안 돼. 이게 버퍼링이 걸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번에 내접원의 성질 다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 내접원 쓴 지가 뭐 몇 달 전에 썼다 그러면 더 안 나요. 그때 체계적으로 머릿속의 정리도 길이에 대한 요소, 각에 대한 요소를 정리를 해. 그러면 나중에 떠오르기도 더 쉬워. 뭐 길이에 대한 요소 이 정도 되고, 각은 뭐 이렇게 갖고 이런 것들이잖아. 수직은 어디서나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외접원. 외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심이라고 하죠. 자, 길이 같은 거 여기 길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길이랑 각이랑 분리를 안 해두면 맨날 까먹어. 맞아, 이게 중요했었지. 길이가 당연히 원의 중심이 이런 걸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자극시키는 거야. 각에 대해서는 특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요 각이랑 이 각은 2배,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로 2배의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수선해발 굳이 내리면 합동의 삼각형이 여러 개가 나오고 요 정도야.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할 때 수학적인 어떤 성질 같은 게 까먹어서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정리를 잘 해봐. 자, 해봅시다. 자, 여기가 외심이에요. 자, 첫 번째, 이 길이가 같아. 그러면 O의 위치는 명확하게 B와 C의 코의 가운데에 딱 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 길이가 같으니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애가 O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대충 찍어서도 풀어요. 이거 각이 특수관계여야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2분의 1에 OB 곱하기 OC 곱하기 여기에 B인각 사인스타 넓이를 이 정도로 보면 우리는 길이 요거 두 개가 같은 걸 아니까 OB 길이 이거 하나 정도로 찾고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정도 하나 정도 찾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심에 대해서도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이 정도가 다야. 요 각이랑 요 각의 관계는 뭐 2배 정도.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각의 2배 정도. 이렇게 2배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만 떠오르 돼. 더 이상 할 게 없어. 조합은 이제 내심으로 갑니다. 내심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내심은 일단 여기를 동그라미로 할게요. 각이 같고 됐지? 이러고 났더니 각이 중복이 돼. 우리가 처음에 했던 외심의 각과 그 다음에 내심의 각이 여기 동그라미 2개로 같아지는데 봤더니 여기 2개가 이쪽으로 가면 4개가 되죠. 4개. 근데 이 4개가 원주각, 중심각과 원주각이지. 원주각 관계에 의해서 여기도 4개가 돼. 여기도 4개. 어려워요, 이게 각이.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야, 이게. 자, 그러면 동그라미 4개에 세모, 네모를 더하면은 동그라미 4개에 세모, 네모를 더하면은 이게 파이가 되는데 이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 네모 2개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를 2배를 해서 더하면 얘는 파이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고 그럼 세모, 네모 대신에 이렇게 넘겨서 파이 빼기 동그라미를 써. 2분의 파이 빼기 동그라미. 3동그라미가 넘어가면은 90도가 돼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없어지니까 2분의 파이. 동그라미 하나가 30도구나.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작업을 하는 이제 도형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내기는 힘든 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넘어가면은 이거 킬러가 나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서 아마 그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이 정도의 각 작업을 한번 머릿속에 익혀놓고 외워요. 안 되면 뭐 그래봐야 뭐 외접원이 끝이야. 이 정도 관계 잡아서 그리는 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시야? 11시? 수로 넘어갈까? 도형 그래도 한두 개만 더 합시다.
이 도형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나는 못했는데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도형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느 선에서 막혀서 못 풀었는지 그 점을 이렇게 콕 집어서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 사인법칙을 못 썼는지 도형의 성질을 못 썼는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21번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그림이 진짜 안 그려지네. 이게 정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자, AB가 유닛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 ABC의 외저 원에 중심 O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 원 위에 있으니 보조선을 이 정도를 그어서 90도 이렇게요. 원 위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직선 BO가 만나는 점 어쨌든 D. 삼각형 BCD. 삼각형 BCD가 이렇게 큰 삼각형인데 이렇게 된 삼각형의 요놈의 외접원의 넓이가 그럼 이제 반지름이 4호죠. 그래서 외접원의 정보를 줬으면 당연히 각과 길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 그럼 이걸 뭐 어떻게 써야 되나? 자, 이게 외심이야, 외심. 뭐가 ABC의 두 번째 줄입니다.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일어나는 증상 중에 또 하나, 앞에서 읽었던 걸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어. 수학은 그래도 국어 지문이랑 좀 다르게 여러 번 읽을 수 있죠. 자, 이게 큰 삼각형의 외심이야. 자, 보조선 이렇게 그으면 길이 같고 됐지? 외심이면 이게 6이면 여기 3루트 2죠. 3루트 2. 여기도 3루트 2. 자, 길이들을 파는 거예요. 여기도 3루트 2. 자, 이러고 나서 외심에 대해서 길이 작업을 했는데 이제 각 작업해야 돼. 이 각을 놓치면 이거 문제를 못 풀어. 각이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45도가 되죠. 4분의 8. 여기가 90도. 원주각, 중심각. 그치? 이렇게 어려워. 이것 때문에 보통 더 이상 정보를 못 얻어내갖고 못 풀어냅니다. 자,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인 4분의 8분의 사인법칙 쓰는 거야. BD가 2 곱하기 4 2R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루트 2 4루트 2가 되네. BD가 4루트 2가 되면 여기가 루트 2가 되죠. 루트 2.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BC의 값을 구하시오. BC는 여기에 있어요. BC. 이걸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돼. BC를 구하려면 각은 하나가 나와 있고 이 길이도 알고 있고 이 길이를 찾는 방법으로 문제를 방향을 잡을 수 있어. 왜냐면 이 길이만 찾아내면 코사인 제곱법칙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코사인 제곱법칙이 잘 안 돼. 막혀. 이것도 길이를 모르는 상태. 여기는 길이 알지. 이렇게 하면은 이 길이 알죠. 이 길이 알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뭐 이런 걸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는 풀 수 있고 할 수는 있어. 좀 돌아가긴 해도.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좋지.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외접원을 알고 있다면 얘를 구해야 되면 요 각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인 별분의 BC가 2R 이쪽으로 타고 가는 거지. 그럼 이 각을 찾아내면 끝나요.
이 각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해야 돼. 내가 이 각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각을 직접 찾아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쪽으로 돌립니다. 이쪽으로. 파이 빼기 별. 이렇게 봤더니 아주 친절한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치? 직각삼각형이 이제 탄젠트 값이 3이잖아. 루트 2분의 3루트 2. 사인 값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요. 조금 도형의 성질이 강하게 들어가면은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근데 다행히도 요즘에 이제 수능 문제는 도형 쪽에 대한 이런 성질을 막 강하게 집어넣는 것보다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계산 쪽으로 약간 치중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어쨌든 잘 해야 돼. 둘 다.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다 그럭저럭한 문제들과 자, 도형은 이 정도를 합시다. 이 정도 하고 최적화 도형을 못했는데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속초 합시다. 자, 시작합시다. 193번. 절대값 함수 잠깐만 정리를 합시다. 이 절대값 함수가 나오면 일단 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근을 다루게 되는데 이 근을 다루게 되면 근에 대해서는 한 개짜리 근이냐, 두 개짜리 근이냐, 세 개짜리 근이냐 그걸 다루게 돼. 이게 이제 연속을 물을 수도 있고 당연히 미분 가능성을 물을 수도 있고 뭐 더하기, 곱하기에 대해서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곱해지면서 혹은 더해지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빼지면서 얘를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걸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근을 인식을 하는 거야. 자, 그냥 쉽게 생각해. 일단 오늘은 이제 미분 가능을 볼게요. 미분 가능해서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려면 이게 근이 하나짜리 상태에서 접어 올라가면 얘는 뾰족점을 만들어. 그치? 근데 기울기가 0인 상태의 fx는 얘는 접어 올려지면 미분 가능해져요. 근에서. 그리고 또 삼중근. 여기 근 하나, 두 개,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접어 올려주면 얘도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뭐 별거 없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확장판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정도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이제 이것도 이제 뭐 거의 고인물 시리즈라 이게 난이도가 쉽게 안 나와요. 이제 이 정도 나와. 다시 fx 빼기 t 혹은 fx 빼기 gx 이게 뭔가 다른 애들이 막 섞여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똑같아. 자, 속에 있는 애가 0일 때가 중요하듯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이면 fx는 gx에 방정식을 풀면서 얘네 근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런 걸 따져주면 돼. 결국은 이거 근을 따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fx는 t가 되는 이 근의 상황을 생각을 해줍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fx가 t 그러니까 fx 빼기 t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를 뭐 gt라고 정리를 하자 뭐 이런 정도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이게 fx를 평행 이동하면서 절대값 씌워서 이제 생각하는 건 너무 복잡해요. 생각하기도 너무 길이가 있고 그래서 그냥 얘의 0이 되는 애를 생각하는 거고 t가 이렇게 걸리면은 여기서 근 하나짜리로 만나잖아.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 여기서 이렇게 살짝 접하면 여기는 미분 가능해지고 두 개짜리니까 여기 근 하나짜리라서 미분 불가능한 점 한 개. 여기는 세 개. 하나, 둘, 셋. 여기 다시 한 개.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별거 없지. 자, 이래서 미분 문제 가능한 점과 미분 불가능한 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내와서 이건 과거형이에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이런 스타일은 해결이 잘 됩니다. 자, 봅시다. 123번 보시면 3차 함수가 나왔고 fx가 이 식에 나오면 식부터 관찰을 좀 해야 돼.
이거를 알려준 이유들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 하필 3만 알려줬어, 그치? 3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한번 고민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A, B를 찾아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FE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A, B는 다 찾아야 돼.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fx 빼기 t가 얘가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를 gt라고 하는데, 자, 리미트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미분 불가능한 개수와 리미트 t가 1의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 불가능한 개수와,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어지러우면 x좌표, y좌표를 일단 나누는 거야. 자, 여기서 t의 값은 이건 y 값이에요. 그렇지? fx는 t 했으니까 이건 y 값이야. x 값이 아니야. 그럼 y 값으로 1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죠? 1에서 뭔가 변화가 생겨야 돼. 자, y는 1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세근의 합이거든. 세근의 합. 이게 3차함수의 세근의 합인데, 그리고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1에서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애랑 1보다 조금 큰 1 플러스에서 접근하는 애랑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애가, 여기 뭐 3차함수가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고 할게. 이렇게 지나가면 얘도 미분 불가능한 거 한 개, 여기도 미분 불가능한 한 개, 이렇게 전부 다 그냥 하나씩이니까 전부 다 한 개씩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성립이 되는데 이 G1도 여기서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돼버리죠. 그럼 이런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근에 대한 상황이니까 근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돼. 자, 근 두 개짜리 갑시다. 자, 근을 두 개짜리로 1에서 뭔지 모르지 마. 뭐 이렇게 해봐. 아니, 이렇게 해봐. 1에서 근 두 개짜리가 이렇게 생겼어. 그치? 마이너스 1에서 근 두 개짜리가 생기고, 다시 여기서 1 플러스와 1보다 조금 작은 애.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 한 개,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세 개라서 일단 여기서 성립이 안 돼. 뭐지? 라고 생각할 거 없이 이제 근 세 개짜리를 작업을 합니다. 자, y는 1에 대해서 이 세 개예요. 이렇게 여기 1 플러스 t가 1 마이너스, 미분 불가능한 점 한 개, 미분 가능, 이렇게 해서 달라지네. 그치? 그래서 요 식은 근 3개짜리를 숨기게 됩니다. 3중근. 1에서 3중근이 되도록. 그러니 f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차는 1이고, 무슨 근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fx랑 1이 3중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fx가 나오는 순간에 근을 물을 거고, 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마음의 준비를 근 하나짜리일까 두 개짜리일까 세 개짜리일까 이것만 빠르게 캐치를 해도 답으로 금방 가요. 이게 해석이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근데 수능에서는 막 잡스럽게 안 내. 그냥 깔끔하게 항상 내니까 근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한 개인지 이거를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문제 좀 풀어본 사람들은 금방 캐치를 하거든. 근데 이 표현이 수능에 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는 더 꽁꽁 숨겨서 아까처럼 해석을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냥 진짜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당황하게 만드는 애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한 개, 두 개, 세 개 묻게 돼 있어. 그래서 결론을 알고 있으면은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전 언제더라? 되게 오래됐는데 역대급으로 수능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 그 정답률이 측정이 안 돼. 0.01%인가? 전국에 맞춘 애들이 그냥 200명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때 이제 전국 만점자가 132명? 전국 만점자. 전국에 이과생 만점 100점 받은 친구가 132명밖에 안 되는 때가 있었거든. 이 중에 여학생이 24명인가 그랬어요. 기억을 하는데 재수생이 거의 대다수고 현역 고3은 이 중에 20명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 학생이 이때 제일 어려운 그 문제를 맞춰왔거든. 근데 어떤 반응이었냐면 걔가 처음에 시험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더니 선생님 그 30번의 답이 얼마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은 거야. 왜냐면 답을 걔는 시험 끝나고 나와서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찾아봐갖고 알려줬거든. 맞았어. 너 이거 어떻게 풀었니? 물어보는 엄청 어려운 문제였는데, 근데 걔 말이 되게 웃겨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답은 냈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능의 환점이야. 수능의 환점. 문제 중간을 몰라도 결국 낼 걸 알고 있으면은 여기 대충 끼워 맞출 수가 있어. 역대급으로 이제 잘 보내었는데, 근데 본인의 뜻에 맞춰 하는 데를 갔어요. 소프트웨어 공학과인가? 거기 수석으로 입학을 했거든. 의대를 갈 수 있었는데, 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 근데 매년 이런 친구들이 전화를 해. 그 문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데 답은 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 수능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능은 낼 문제만 내요. 그게 이제 환점인데,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이 있어야 뭘 낼지 안 낼지를 알지. 그래서 이게 뭔가 잡스러운 문제를 많이 펼쳐서 푸는 것보다 딱 그냥 이 문제의 핵심이 교과서적인 그 단어로 어떤 단어, 대칭성인지 주기성인지 아니면 근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걸로 딱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 수능은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더 밀어볼게요. 125번 한번 봅시다. 안 할 수가 없어서 천천히 할게요. 자, 최고창의 수가 있는 4차 함수. 내가 4차 함수를 올해 조금 더 많이 하는 이유가 3차 함수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4차 함수가 이제 어릴 때 한번 나올까? 고등학교 못하는 거. 근데 계속 3차 함수만 나와서 올해가 4차 함수 해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4차 함수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자, 박스에 있는 거 다 이해 못해도 돼요. 박스에 있는 것 중에 몇 개만 건져도 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 가 조건은 집합이 fx가 f1x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걸 보고 방정식인데 원소의 개수가 이걸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한 등식 아니야. 그러니까 fx 4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근에 대한 얘기죠. 근이 두 개래. 그리고 원소의 합은 4에. 이거를 생각 없이 보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수능으로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넣고 싶어져야 돼요. 여기 근이 노출이 됐어 하나가. 보이지? 근 1이 보여야 돼. 이걸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러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 1 집어넣으면 딱 성립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근을 하나를 숨겨놨어. 그래서 식이 나오고 뭐가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물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숨깁니다. 수능이. 자, 어쨌든 하나가 나왔고 근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애들을 더하면은 여기 3, 그러니까 1에다가 3을 더하면 4가 되는 거니까 뭐 2개까지 더해서 4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더해서 나머지 분이 3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F2는 3.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값하고 F1의 값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F1도 숨겨놨지. F'1. 자, 이거 해석을 해야 돼.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 계속 이런 얘기해서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접선 얘네들을 하나의 온전한 몸통을 하나로 인식을 하셔야 해. 자, 순간 변화율 딱 나오면 얘가 평균 변화율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순간 변화율 나왔으니 이게 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평균 변화율로 변해요. 이해돼? 그러니까 1,f1이라고 하는 1,f1, 1,f1이 f1이 무슨 값인지 몰라도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f1이라고 하는 거랑 여기서 순간 변화율이랑 이게 같아진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 f1이 있어요. f1이 있으니까 얘를 바꿔치기 하면서 f'1이 되고 그럼 이 얘기는 뭐야? 4차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야. 이런 게 해석이에요. 해석. 근데 그 해석의 결과는 다 정해져 있어.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 돼. 이것만. 그 해석의 결과가 딱 5개밖에 안 나오거든, 수능에서. 이걸 얘기를 안 했구나.
수능에 놀랍게도 이 미분 적분에 대한 해석은 5개밖에 없어. 첫 번째가 근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워요, 이 근이. 이걸 교점이라 그래요, 교점. 함수와 함수의 교점. 두 번째, 극점. 세 번째, 이게 수투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낼 수밖에 없어. 변곡점, 3차함수의 존재칭점. 그 다음에 적점을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적점. 사실은 이 근과 여기 적점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워낙에 중요해서 따로 뺀 거야. 5번째, 점, 근, 선. 이렇게 돼. 이거 5개밖에 못 냅니다. 5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건 삼수생들이 증명을 해줬어요. 이거 맨날 이렇게 5개를 쓰니까 불쌍해 보인다고. 점이 있고, 점이 있고, 점이 있고, 점이 있고, 점이지. 5개의 점이야. 그래서 수능 5점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특한 것들이. 자, 수능 5점을 모든 미적분에 대한 해석은 이거밖에 안 나와. 이게 끝이야. 진짜야. 이걸 넘어가는 문제는 그냥 아주 쉬운 문제, 원하는 계산 문제예요. 해석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도 얘네들을 해석을 할 때 일단 교점 1, 적점 1, 뭐 이런 걸로 그냥 해석하는 거야. 걔네 아니면은 내용이 없어요. 교과서가 너희들 알겠지만 교과서 얼마나 심리 내용이 없잖아. 그 내용이 없는 걸로 문제를 내는 거야. 자, 이런 걸 생각하시고 이거는 4명까지 어쨌든 2학년 학생들 기억하시고 자, 어디 할 차례니? F3이 또 3보다 크고 그리고 조건이 또 있어. 이 정도 할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애가 3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하네요. 잠깐만, 1도 중요하고 뭔가 2도 중요하고 지금 X좌표로서 중요한 애들이 3까지 있는데 3도 중요하고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4차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자, 다시 가로 조건으로 가서 이 직선은 이 직선은 노란색이라고 하셨어요. 직선은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자, 그럼 fx랑 이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어? 요렇게 2는 F3은 3보다 크고 F2는 3이고 어떻게 해주지? 그냥 뭐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정도를 일단 두 점에서 만나게 한번 해봐요. 두 점에서 만나게. 아니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원래 추론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거 뭐 설명하려니까 끝도 없는데. 자,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여기서 했는데 실패했어. 자, 그럼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근을 두 개 했잖아. 두 개. 직선하고 만난 점이 2개여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근을 또 분리를 해줘야 돼. 1개, 3개로 분리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1에서 접해야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접하는데 접하면서 삼중근 형태를 만들고 이런 정도로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해봐. 이 정도 힘들 줬으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너무 어렵다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거 이런 정도만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해석하는 거. 자, 부등식을 들어가 봅시다. 127번. 자, 여기서부터 좀 쉬워져요. 최고차의 인수가 1의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x1과 x2를 곱했는데 일단 음수가 나오네. 자, 이거 먼저 어떻게 인식을 해? 는 0부터 인식해. 는 0. 그럼 이 말은 뭐야? x1과 x2는 절대로 0이 안 돼. 그럼 일단 0이 경계입니다. 0. 0을 경계를 해서 x1과 x2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x1이 이쯤에 있으면 x2는 여기 있어야 돼요.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대충 x1을 여기 선택하면 x2는 여기 가야 돼. 자, 이러고 났더니 함수값도 f의 x1에다가 f의 x2를 곱했더니 얘는 또 0이 또 되기도 하네. 자, 이렇게 했는데 f의 마이너스 1이 0이래요. 그럼 여기가 0이고 그 마이너스 1을 대충 이 정도 했을 때 여기가 0이 돼야 돼. 이게 0이 됐어요. 자, 이것도 함수값도 0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 음수에서 함수가 f의 x1이 음수로 들어갔으면 이쪽은 이제 f의 x2는 양수가 돼야 돼. 됐지? 상황이 두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음수로 가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 있지, 여기를 딱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 문제가 안 생기게 가려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를 조건에 맞지 않는 영역을 지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fx1과 fx2가 그럼 지금은 여기서 음수, 양수를 했는데 여기가 양수, 음수 반대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쪽 영역과 여기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뭐 그림을 굳이 그리면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겠네. 뭐 개형은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최고차이 개수가 1이라고 했구나. 그러면 굳이 고민을 안 해도 되지. 나도 이래요 가끔. 자, 만약에 요렇게 합시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부등식을 조금 더 해봅시다. 이게 최근 이제 구평에 부등식 문제가 좀 어렵게 하나 더 나왔고 128번 꼴때 부등식 문제를 조금 더 해봅시다. 128번에 최고창의 개수가 있는 4차 함수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등장을 해요. fx는 1x 4제곱 gx는 마이너스 x제곱 이 정도가 됩니다. 자, 이때 gx와 x 더하기 3이 fx 직선 사이에 이제 곡선이 두 개가 나뉘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생각을 할 때 처음에 계속 하는 얘기인데 부등식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이게 같다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곡선과 직선 x 더하기 3은 분명히 접할 거예요. 접하지 않으면 내릴 리가 없어, 수능에서.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 있고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문제에서는 평균만을과 순간만을 정도를 낼 거고 그리고 이 상황도 여기 이제 접선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걸로 결국 접선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곡선이 나오고 직선이 나오면 수능에서는 필연적으로 접선을 만들게 돼 있거든. 접선을. 왜냐면 교과서 순서가 그래. 교과서에서 접선을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서 수능 문제도 접선을 숨겨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숨겨요. 이렇게 부등식으로 숨기기도 하고. 자, 그럼 당연히 fx랑 x 더하기 3이 분명히 만날 것 같아. 그럼 제일 많이 나왔던 그림이 요거지. 이렇게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을 찍고 2차 함수도 대충 안 접할 리가 없어.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구평에 나왔던 그림이야. 좀 비틀어 나왔지만 대충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끼워 맞춰요. 분명히 접할 거니까 1과 3이 나오네. 자, 여기 다시 1과 3이 있고 여기에 직선이 x 더하기 3이 가고 자, 1을 집어넣읍시다. 1이면 여기가 4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5가 돼요. 뭐가 좀 이상한데? 4 미쳤어. 그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1이 4래. 그래. 여기서 딱 나오는 거야. F1이 4니까 여기서 딱 이제 직선이랑 4차 함수가 접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F3과 G1이 높이 차이가 2가 나는데 F는 여기에서 나왔잖아. F3은 없지. F3 어딘지 모르는데. 자, 일단 F3은 뭐 이 정도의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3에 대해서 그냥 좀 애매하면 접하게 해버리면 돼. 답은 접하는 건데 자, 일단 이 정도의 함수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G1은 또 이쪽이잖아. G1은 직선보다는 작아야 돼. 하필 어떻게 돼요? 이 높이차가 2가 됩니다. 2만큼 딱 떨어져야 되는데 또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F를 이렇게 보내야 되고 G를 여기를 지나가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구평에 나왔던 아이디어랑 똑같이 조금 더 어렵죠.
물론 이제 구평에서는 계산을 좀 더 어렵게 한 거고 여기서는 해석을 조금 더 어렵게 했어요. 자, 이 상황입니다. 자, 이 결론을 생각하면 되게 심플해서 더 이런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직선에 접하고 이런 점들이 x좌표, y좌표들이 뭔가 의미를 갖는 거를 빨리 이렇게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그 값들을 아까 수능 5점이라고 한 것들과 연결을 시키면 접점, 여기서 계속 접점이네요. 극대극소, 교점, 정근선. 다음 함수에서는 정근선은 없지만 이제 연속이나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유리함수 이런 거를 정근선으로 가끔 집어넣기도 해요. 참고하시고 만나는 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 넘어갑시다. 5분 남았네. 자, 하나 더. 129번 또 부등식 구평 테마를 조금 더 합시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 놨었거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행을 타갖고 정작 이걸 막 그냥 미친듯이 문제 풀고 할 때는 수능이 안 나오더니 요즘 나오고 있어요. 자, 최고창의 계수관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고 도함수예요. 도함수고. 자, 이거를 이게 구평 때도 같은 아이디어를 썼는데 이게 고정된 함수랑 고정되지 않은 함수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게 풀기가 힘들어.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얘가 고정돼 있고 얘가 고정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fx에서 f'x로 얘를 몰고 3x와 x세제곱 더하기 2를 자, 이 고정된 애들을 확실하게 그려놓고 그 사이에다가 요거 몇 차 함수야? 이거 2차 함수지. 2차 함수를 예쁘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부터 계속 있던 테마예요, 테마. 이게. 근데 구평에 나와서 막 신유형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전부터 있던 거야. 자, 이렇게 하면 3x랑 x 세제곱 더하기를 이제 예쁘게 그려줘야 돼. 3x와 x 세제곱 더하기 2 우리가 2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요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곡선하고 직선이지. 이게 접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 못 풀어요. 이게 얘랑 얘가 지금 부등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얘부터 생각해. 이거 이렇게 얘가 같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x 세제곱 더하기 2가 3x 얘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일단 1 집어넣으면 그냥 금이 나오잖아. 1을 집어넣으면 3이지. 당연히 x세제곱 더하기 2가 얘보다 큰 상황이니까 x세제곱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음수는 되고요. 자, 양수 쪽에서만 일단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렇지? 여기까지. 자, 이 사이에다가 fx 빼기 f'x를 만들어야 돼. 자, fx 빼기 f'x는 요놈은 2차 함수인데 자, 일단 점은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3을 지나가야 돼. 끼어 있으니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얘네의 기울기가 어떻게 해야 돼? 3이 돼야 돼요. 평균 변화의 순간 변화를 3. 최고창의 개수가 1로 나와 있으니까 fx가 1 x제곱에 ax 더하기 b 미지수 2개짜리만 찾으면 되는데 조건이 2개 있잖아. 그래서 풀 수가 있게 돼요. 방향은 알겠지? 그쵸?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구평에도 나왔고 뭐 올해 수능이야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고정시킨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된 애들을 관찰을 한다. 계속 강조하는 것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 이게 자연스럽게 세뇌가 좀 돼야 돼. 자, 130번은 딱 한 개만.
다른 거 다 됐고, 나조건에서 EX, fx가 x의 대제곱.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진짜 별거 없지, 이거. 자, x가 양수면 fx는 2분의 1 x 세제곱보다는 커야 되고, x가 음수가 되면 fx는 2분의 1 x 세제곱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리면 이거 뭐 부담 없이 하면 되죠. 2분의 1 x 세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고 이 범위 안에서 이제 fx가 들어간다. fx가 3차함수니까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시겠죠. 뭐 이런 부등식 같은 게 좀 이해가 되고 이런 x좌표, y좌표를 적당하게 나는 그래도 느낌으로 이제 찍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은 131번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게 약간 올드한 스타일인데 이제 좀 무지막지한 문제라 됐습니다. 뭐 이 정도 하죠.